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숫자들이 너무너무 들쑥날쑥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하락과 이낙연의 급등을 강조하고 싶은데, 이낙연이 지금 급등해서 투톱이 되거나 뭐 3강이 체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여론 플레이를 가지고 밴드웨건 효과를 지금 누리려고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을 지금 인위적으로 띄우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추미애를 소외시키면서 이재명과 이낙연을 투톱으로 놔서 나중에 이낙연이 한 방에 먹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두관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쳤어요. 윤석열이 이렇게 큰 건 추미애 덕 때문이다. 세상에 이런 정알못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 2019년부터 난리를 쳤어요. 그때부터 언론이 정의당부터 포함하여 모든 수구 세력과 이 검찰들이 연합해서 거의 구테타 수준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는 혼자서 그 구테타를 막아내면서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통과를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을 서포트를 해줬어요. 오히려 윤석열하고 추미애를 양비론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비웃으면서 괴롭혔지.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어서도 원래부터 쟤네들한테 계속해서 대선 주자로 띄워주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왜 추미애랑 엮이냐고.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에서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김두관 의원조차도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민주당에 있는 보통의 이 정알못 100명 넘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지금 아무도 붙어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원 중에. 추미애 캠프가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지지자와 민주당의 지금 현재의 의원들의 스탠스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역행을 했다. 그러니까 한명수 총리도 지금 민주당이 이꼬라지가 된 거는 여당 책임이라고 일가를 하죠. 배신의 정치. 네, 이번 주는 시작부터 윤석열에게 시력의 연속이네요. 공항에 가네마네 하더니 주당 120시간 노동해가지고 그 다음 주는 신나게 놀자고. 주당 120시간이면 하루에 24시간 일합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아우슈비츠에서도 96시간 노동했다고. 야, 진짜 이게 120시간 이게 설마 실수겠지. 근데 이 정도의 숫자를 얘기할 정도라면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어떤 노동 문제라든가 어떤 보통 사람의 삶의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로 커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 들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 삶에서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지. 이거 완전히 마리 앙뚜아네트야, 마리 앙뚜아네트. 네, 오늘 아침부터 아주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스타파에서 지금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인터뷰 나왔죠. 윤석열이 뭐라고 했더라? 청문회에서 했던 대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냥 이름만 댔을 뿐이다. 내가 소개한 게 아니다. 이거 말장난하는 거죠. 뉴스타파에서 또 거짓말하냐고 후속 보도하겠다 그러거든요. 윤석열은 이제 끝났어. 뉴스타파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가장 센세이셔널 했던 거는, 결국은 라마단 은행상 스님. 조남욱의, 뇌물 리스트,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 접대 리스트가 나왔죠. 접대 향응 리스트. 거기에 윤석열은 2007년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김건희, 최은수는 2003년부터 김명신 교수, 최 회장 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계는 윤석열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 전이었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을 내가 보고 왜 책임지라는 거야. 왜 지금 검증하자라는 거야. 결혼 전의 일을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애초부터 말장난이고 윤석열이 말한 결혼 전이라고 하는 이 전제는 이제 깨져버린 거예요. 왜? 윤석열과 김건희를 연결해줬다라고 하는 르네상스 스님이나 혹은 무정 스님이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아저씨고 스님이 맺어준 거다라고 하는 김건희의 말은 어떻게 보면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이제 결혼 전이란 전제는 끝난 거지. 이제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말 또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김건희의 엄마인 최은순하고 조남옥이랑 2011년 4월에 골프 약속을 한 게 나오잖아요. 아니 나이 50 넘은 남자가 자기 장모 될 여자랑 골프를 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어느 정도 비위가 좋아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어느 정도 얼굴이 두꺼워야 그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이들은 비즈니스 관계다. 비즈니스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저는 17층과 3층은 따로라고 저는 여러 가지 저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어제 윤석열이 해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때는 저축은행 수사하느라고 바빠서 난 눈코 뜰 새가 없어서 내가 골프채도 후배들을 다 줬다라고 얘기했어. 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미 조남옥의 그 수첩에 있는데. 여러분, 이 저축은행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이 한 28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저축은행이 뭐냐? 그 이름도 유명한 신한저축은행. 최은순이 350억의 은행 잔고를 위조하고 자기가 도촌동상을 먹으려고 그 조통통탕의 가치를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부풀려가지고 56억 원의 대출을 땡기고, 심지어 그 전에는 또 다른 거 하느라고 22억 원의 대출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빨대를 꽂고 거기서 온갖 사기질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정작 신한은행은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김건희의 그 전시회에 계속해서 후원을 합니다. 신한은행이. 근데 이 신한은행이 윤석열이 대검중수부 1과장일 때 신한저축은행이 문제가 됐을 때 이 사람과 매우 친한 특수부 출신의 노모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회이사로 영입이 돼서 이게 사실상 수비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신한저축은행을 불법 대출로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버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한저축은행은 너무너무 양아치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이사와 대표이사가 기소된 적이 없어요. 검찰이 다 털어주거든요. 자, 검찰이 털어주고 신한저축은행은 그거에 대한 은혜를 최은순한테 다 갚고 김건희한테 갚습니다. 그러면 그 최은순이나 김건희가 얻은 이익의 최종 수혜자는 누굽니까? 이 비슷한 사건은 삼성을 통해서도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김건희나 최은순은 누군가의 차명의 역할을 하면서 최종적인 이익의 수혜자는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급속하게 갑자기 어저께 얼린공감TV에서도 얘기했지만 둘이 연애한 흔적이 없는데 갑자기 결혼해갖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연애한 흔적이 없을 수밖에 없어. 이 보면은 같이 골프를 치고 장모라. 이거 완전 비즈니스 관계 아니에요. 서로 이용하고 이용해먹고 이익을 나누는. 이게 아니면요, 이들의 관계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죽어라고 이 모녀를 보호해 준 거고. 왜? 그것의 최종 이익은 자기에게 귀속이 되니까. 지금 이 윤석열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가끔 되게 억울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진심으로 억울한 게 느껴져. 아, 나 이거 아닌데, 이거 결혼 전에 얘기인데,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데 할 때 보면은 어떤 순간에 진심으로 억울함이 느껴지거든요. 김건희도 나 줄리 아니야, 줄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진심으로 느껴져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줄리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접대부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김범수도 마찬가지고 어떤 순간순간에 단편에서는 이건 아닌데 사실관계가 왜곡됐나라고 본인 스스로 억울하다고 느끼지만, 이 사람들이 대놓고 이건 아니야, 네가 틀렸어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왜 이걸 못할까?
이렇게 많은 풍문들이, 이렇게 많은 진짜 막장의, 초막장의 그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떠다니도록 왜 이 사람들은 방관할까? 왜냐하면 이들은 그 애초의 시작 자체가, 애초의 그 이들의 존재 자체, 이들의 관계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이에요. 혹은 범죄였기 때문에. 이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나온 잘 자란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요소들이 무언가 잘못됐고 달렸다고 하는 것들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애초 시작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완전히 잘못됐고 범죄이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도 그 장모도 그 누구도 윤석열도 반박을 못하잖아요. 그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입증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그건 거짓말이야, 악의적 오버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애초의 시작점을 본인들이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삼성의 그 아크로비스타, 코바나 콘텐츠, 도이치모터스, 신한저축은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익의 수혜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김건희 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이 돈이 누구 거냐라고 하는 거를 밝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과연 이 두 사람은 그냥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검찰을 이용하고 재벌을 이용한 그냥 막장 모녀인가? 혹은 좋게 보면 뭐 시린 셀던의 내일이 오면에 나오는 여주인공 같은 그런 건가? 전혀 아니죠. 이 둘은 이 재벌과 검찰의 거래의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얼굴마담의 역할을 하고 차명의 역할을 하고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볼 때 진짜 거래는 이 재벌과 이 기업과 검찰의 거래다. 진짜 거래는. 이 두 모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매개일 뿐이다. 윤석열이나 윤석열 와이프나 윤석열 장모나 김건수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가 탈탈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혼까지 털리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 오점을 남기지 않는 관계가 있을까? 나는 그러면 저만큼 깨끗하게 살았는가?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사실 대부분의 인생이 다 오점이 남기니까 정도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윤석열이나 윤석열 와이프, 장모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털릴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은 죄를 계속해서 거짓과 그 힘으로 돈으로 덮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를 공정으로 어떤 뭐 정의로 뭔가 어떤 전문성으로 포장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의 틀이 하나하나 벗기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한명수 총리가 말했잖아. 윤석열 검찰은 조국 가족을 골무려 무자비한 도륙을 했다고. 저 사람들이 조국 가족이나 그 정경심 교수 그 자식들한테 했던 짓을 보세요. 몇 년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거든요. 그거를 본인들이 해놓고도 와이프가 이렇게 당하는 거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게 윤석열한테 무슨 말로 드리냐면 결혼한 걸 너무 후회해. 내가 저 여자만 아니고 저 장모만 했으면 내 인생은 별로 오점이 없을 텐데 그런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유치하고 어린 사람인 것 같아요. 어제 열린공감TV에서도 살짝 비슷하게 다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한 이후에도 김범수와 김건희의 관계는 과연 정리됐을까? 김범수가 2015년 마크로스크 전까지 총력을 다해서 코바나 콘텐츠를 위해서 활동하거든요. 둘의 관계가 파장으로 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윤석열을 보고 있으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육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의 자유를 얻고자 마음의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그 억울한 부분조차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